제가 쓴 한 장의 편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범한 이병이었던 저는 매일 아침 점호 때마다 모욕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군대에서는 참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동기들이 왜 그렇게 참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선을 넘는 말을 들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붙였죠. 사흘 뒤 부대에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났어요. 헌병대였습니다. 간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저였다는 걸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점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범한 이병 한 명이 어떻게 부대 전체를 뒤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21살에 군에 입대해서 지금 이등병으로 복무하고 있어요. 사실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부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집 아들로 알고 있죠. 아버지는 한재권 대령으로 군 검찰단 부장을 맡고 계시지만 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기상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저는 항상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일어나는 편이에요. 정리정돈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점호 시간입니다. 부소대장인 정상필 중사가 저희를 한 줄로 세워놓고 하나하나 검사를 시작하죠. 한지훈, 이병 한지훈. 제가 크게 대답하면 정중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전투와 끈이 조금이라도 느슨하거나 군복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바로 지적이 들어와요. 심지어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뭔가 트집을 잡아내죠. 이게 뭐냐? 이따위로 하려면 집에 가라. 다른 동기들 앞에서 큰 소리로 혼나는 게 처음엔 정말 창피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되거든요. 정중사는 저에게 특히 더 까다롭게 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병사들한테는 그냥 넘어가는 일도 제게는 큰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런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혹시 제가 너무 모범적으로 행동해서 거슬리는 건 아닌지 생각해봤습니다.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냐? 똑바로 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화가 납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며 참아내죠. 하지만 겉으로는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군대에서는 참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대들었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생활관으로 돌아가면 동기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지훈아, 너 왜 그렇게 참냐? 나 같으면 진작 따졌을 텐데.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전혀 괜찮지 않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지나갔습니다. 점호 때마다 긴장하고 혼나고 참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 점호가 유독 길어졌어요. 정중사가 평소보다 더 까칠해 보였거든요. 아마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전체 차렷. 저희는 일제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정중사가 천천히 걸어오면서 한 명씩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기들은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는데 제 차례가 되자 멈춰 섰습니다. 한지훈, 이게 뭐냐? 제 전투화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사실 별로 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비뚤어진 정도였죠. 평소라면 바로 해라고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따위로 신고 다니냐? 네 애비는 군대도 안 가봤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군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겨우 이 말만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중사는 제 반응을 보더니 더 신이 났나 봅니다. 뭐가 죄송하냐? 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받고 왔나? 부모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겠네. 다른 동기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폭발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동기들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괜찮냐? 너무 심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정중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네 애비는 군대도 안 가봤냐? 이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군 검찰단 부장으로 정의롭게 살아가시는 분이죠. 군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누구보다 싫어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만약 아버지가 오늘 일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개인정비 시간에 편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잡았어요. 아버지께 이렇게 시작한 편지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중사의 모욕적인 발언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정말 보내도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붙인 지 사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간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오후쯤 정중사가 부대 본부에 불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기 하나가 귀띔해줬거든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 편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저녁 점호 시간이 되었는데 정중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간부가 나와서 점호를 진행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거든요. 오늘 점호는 간단히 하겠다. 모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났어요. 보통 정중사가 진행할 때는 최소 30분은 걸렸는데 그날은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때 아버지는 제 편지를 받고 크게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건데 편지를 읽으시면서 주먹을 꽉 쥐셨다고 해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아버지는 바로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개입하지는 않으셨어요. 군의 지휘 체계를 존중해서 먼저 사단장에게 경위를 보고하셨다고 합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사단장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군 내 인권 문제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었으니까요. 곧바로 군 헌병대에 수사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부대에 헌병대 수사관들이 나타났어요. 검은 승용차 2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뭔 일이지? 헌병대가 왜 왔을까? 동기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물거든요. 정중사는 그제서야 일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다른 간부들한테 하소연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고작 병사 하나 좀 혼낸 게 뭐가 문제라고 이 난리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되었고 다른 병사들한테서도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정중사의 폭언을 당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후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녹음까지 해뒀더라고요.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수사관들이 부대원들을 하나씩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곧 불려갈 것 같았어요. 긴장되면서도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드디어 제가 수사관과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대 회의실로 불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장 차림의 수사관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엄숙하더라고요. 한지훈 이병이지. 앉아라. 예,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제가 피해자라고 해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수사관은 차근차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필 중사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자세히 말해봐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점호에서 받은 모욕들, 다른 병사들 앞에서 당한 망신들,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가족 모독 발언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나? 네 애비는 군대도 안 가봤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부터 다시 받으라고도 했습니다. 수사관이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목격한 일이 있나? 예, 있습니다. 저는 동기들이 당한 일들도 증언했어요. 김상호가 구보할 때 넘어졌다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한 일, 박민수가 청소를 조금 늦게 끝냈다고 집에서 뭘 배우고 왔냐며 인격 모독한 일들 말이죠. 면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씩 불려가는 걸 봤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면담이 계속됐어요. 부대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민수가 저한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사실 나 녹음 파일이 있어. 뭐? 정중사가 우리한테 욕하는 거 몰래 녹음해뒀거든. 몇 개나 있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박민수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다른 동기들도 비슷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상호는 정중사가 폭언하는 영상까지 찍어뒀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했던 거야? 한두 달 전부터. 너무 심해서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수사관들이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일로 호들갑이라고 하던 일부 간부들도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정중사는 점점 초조해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제 눈치를 살폈거든요. 예전 같으면 저를 째려봤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았어요. 한지훈, 잠깐만. 어느 날 정중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보복을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그동안 내가 좀 심했나?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어요.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진실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부대 전체에 집합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런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당에 모든 장병들이 모였어요. 앞자리에는 간부들이, 뒤쪽에는 저희 병사들이 앉았습니다. 정중사도 맨 앞줄에 앉아 있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차렷! 사단장이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단장 뒤에 아버지가 함께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군 검찰단 부장으로서 정장 차림으로 말이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단장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부대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상필 중사는 즉시 정직 처분하며 진급 심사에서도 제외한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정중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단장의 말씀이 끝나자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군대 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의 아버지가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 검찰단 부장 한재권 대령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 집에서 듣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라 엄격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아버지가 이렇게 정의롭고 당당한 분이라는 게 새삼 자랑스러웠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신고하십시오. 군 검찰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강당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던 사람들이 점점 안도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병사들은 희망적인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정중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보였어요. 예전에 저희를 호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저를 잠깐 불러내셨어요. 부대 밖 조용한 곳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아,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아버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제가 알아서 해결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날 이후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부들도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부대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점호 문화였어요. 정중사 대신 새로운 김병철 중사가 부소대장을 맡게 되었거든요. 첫 점호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김 중사가 저희 앞에 섰을 때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어요. 또 다른 정중사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반갑다. 새로 부임한 김병철 중사다. 김 중사의 첫마디부터 달랐어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정중사는 한 번도 저희에게 인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명령과 지시만 있었죠. 앞으로 점호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진행하겠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건의사항을 받겠다고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동기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한지훈 이병.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병 한지훈. 전투와 끈이 조금 느슨한 것 같은데 다시 메어줄래? 김중사의 말투가 정중했어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얼른 전투와 끈을 다시 맸어요. 고맙다. 김중사가 고맙다고 하시는 걸 듣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간부가 병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점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어요. 지적을 받아도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민수 이병,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나? 박민수가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김중사가 먼저 물어보셨어요. 정중사 같았으면 아픈 척하지 말고 똑바로 서라고 했을 겁니다. 조금 몸살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호 후에 의무실에 가나. 몸 관리 잘하길 바란다. 이런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정말 신세계였어요. 군대가 이렇게 따뜻한 곳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나면 김중사가 간단한 이야기 시간을 가졌어요. 하루 일과 중에 좋았던 점, 개선할 점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오늘 청소를 열심히 해준 김상호 이병 수고했다. 덕분에 생활관이 깨끗해졌네. 칭찬도 자주 해주셨어요. 정중사 때는 잘해도 당연하다는 시기였는데 김중사는 작은 것도 알아봐 주셨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저희 분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간부를 무서워하지 않고 소통하게 되었거든요. 부소대장님, 생활관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확인해 볼게. 나는 여기서 앉아서 미처 몰랐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른 분대 병사들이 저희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점호 끝나고 나면 다들 편안한 표정이었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부대 전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간부 교육이 강화되고 병사 인권 보호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정기적으로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제가 용기 내서 편지를 쓴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거였거든요.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후, 아버지와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아버지가 미리 예약해 두신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지훈아, 많이 바뀌었구나. 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저도 많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당당해진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가요? 응, 얼굴에 자신감이 생겼어. 식당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탕이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어떠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점호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짐작이 갔어요. 새로운 김병철 중사는 어떠니? 정말 좋으십니다. 저희를 존중해 주시고 대화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놓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아, 그때 왜 말하지 않았냐?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언젠가는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글쎄요. 아버지한테 말했으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목소리에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혼자 고생한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사실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힘을 빌리면 너무 쉽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기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도 걱정됐어요. 아버지 배경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매일 아침 점호 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또 어떤 모욕을 당할까 싶어서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주먹을 꽉 쥐고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았구나. 네, 하지만 가족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지훈아, 그런데 왜 마지막에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냐?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믿었으니까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아버지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따뜻했어요. 고마워, 지훈아. 네. 아버지를 믿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용기 내서 편지 써줘서도 고마워.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부대가 좋아졌잖아요. 다른 후임들도 이제 편해졌고요. 그렇지, 내가 용기 낸 덕분이야. 그날 아버지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군대 이야기, 미래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했고 분대장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소심했던 제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죠. 새로운 신병들이 부대에 들어왔습니다. 이정민, 최수호, 박준영 이렇게 3명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의 모습이 예전에 저와 너무 닮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 이정민입니다. 이정민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처음 부대에 왔을 때 저렇게 떨었거든요. 반갑다. 나는 한지훈 상병이야. 앞으로 너희 분대장을 맡게 됐어. 제가 다정하게 인사하자 신병들이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무서운 선임을 만날까봐 걱정했나 봐요. 첫 점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점호를 점검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김병철 중사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전체 차렷. 제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병들이 긴장한 채로 자세를 바로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편의해.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점호를 진행할 거야. 신병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마 이런 점호는 처음 경험해보는 거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이 과도하게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긴장하지 마. 군대도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지내자. 이정민의 얼굴에 놀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최수호, 어제 잠은 잘 잤냐? 이병 최수호. 예, 잘 잤습니다. 적응하기 힘들면 언제든 말해. 도와줄 테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자 최수호가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점호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중사와 김중사님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같은 점호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김중사님처럼 하고 싶었어요. 박준영,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냐? 이병 박준영, 조금 배가 아픕니다. 그럼 점호 후에 의무실에 가봐.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말하고. 예전에 저였다면 아파도 말 못했을 거예요. 혼날까 봐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점호가 끝나고 신병들과 간단한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중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군대 생활 처음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상병님, 혹시 군대 생활하면서 힘든 일은 없으셨습니까? 정말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있었어. 많이 힘들었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용기를 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믿었지. 신병들이 제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도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참지 말고 꼭 말해.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제가 용기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부대 전체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후임들이 선임을 무서워하지 않고 간부들도 병사들을 인격체로 대해주죠. 강한 군대는 인격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군대가 더 이상 강압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되고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